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당신의 가정은 편안합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바로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은 갈등이 있어도 결국 돌아갈 자리가 됩니다. 어떤 집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침마다 나가고 싶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가정과 운이 나쁜 가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의 답을 150년 전 러시아의 한 소설가가 남긴 한 문장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전셋집 한 칸에서 시작했고 한동안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을 골랐습니다. 그 집 식탁은 작았지만 늘 시끄러웠습니다. 형이 퇴근하면 아이가 달려왔고 아내는 오늘 힘들었어?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엔 반드시 풀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무언가 살아있었습니다. 동생은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결혼했습니다. 아파트도 넓었고, 차도 있었고, 아이 학원도 여러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상하게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동생은 TV를 보고, 아내는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도 없었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두 집이 함께 식사를 한 자리에서 동생의 아내가 조용히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형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라고. 동생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두 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조건이 더 좋은 집이 반드시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150년 전 이 감각을 단 두 문장으로 정확하게 포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서론도 배경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독자는 그 첫 문장만으로도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느끼게 됩니다. 왜 행복한 가정은 비슷할까?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부자인 집과 가난한 집이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자녀가 많은 집과 적은 집이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비슷함은 태도의 비슷함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틀렸다 싶어도 바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화가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도 대화입니다. 그 작은 주고받음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셋째, 신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라는 확신. 실수해도 여기 있어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이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만듭니다. 왜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를까? 반면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집은 경제적 압박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집은 배신 때문에 금이 갑니다. 어떤 집은 폭력으로 상처가 쌓입니다. 어떤 집은 아무런 사건도 없이 그냥 말이 사라지면서 서로가 낯설어집니다.
불행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사정은 특별하다. 남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사실은 고립입니다. 자신의 불행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더 혼자가 됩니다. 행복은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은 각자의 사투리를 씁니다. 그것이 이 문장의 깊은 뜻입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828년에 태어나 1910년 82세로 생을 마감한 러시아의 대문호.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수식어가 붙습니다.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 하지만 톨스토이 개인의 삶은 그의 소설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살려 했고 종교적 구도자이면서도 격렬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아내 소피아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깊은 사랑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해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년의 톨스토이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러니. 행복한 가정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한 사람이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끝까지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쓴 이 문장은 단순한 소설의 기교가 아닙니다. 평생 가정이라는 화두를 안고 살았던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 이 문장을 쓸 때 톨스토이의 나이는 49이었습니다.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사람이 비로소 가정의 진실을 언어로 꺼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편리하고 빠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가족이 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어도 각자 화면을 봅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말 대신 숙제했어, 야근이야가 오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합니다. 더 좋은 학원, 더 넓은 방, 더 좋은 먹거리. 그런데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엄마 아빠의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쌓일수록 오히려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살면서 정작 가정 안에서는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톨스토이가 말한 비슷한 행복의 조건들. 존중, 대화, 신뢰.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형수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라고.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이 퇴근했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고마워.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창한 여행도 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오늘 어땠어? 고생했어. 괜찮아? 이 세 마디가 매일 반복되는 집. 그곳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누군가의 얼굴이 스쳤을 겁니다. 오랫동안 잘 지내? 라고 묻지 않은 사람. 고마워를 마음속에만 품고 말로 꺼내지 못한 날들.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씩 멀어진 관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아이가 크면 대출을 갚으면 일이 조금 줄면. 하지만 가정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오늘 어땠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쌓이는 집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들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